독기사 필기해설 구조물공학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안정한 구조물에 쓰이는 것으로 힘의 평형 조건만으로 구조물의 모든 발력과 부재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떤 걸 포인트로 보셔야 되냐면 힘의 평형 조건만으로 그 다음에 모든 발력과 부재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구할 수가 있을 때가 있으면 반대로 구할 수 없을 때도 있겠죠. 자, 요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힘의 평형 조건만으로 구조물의 모든 발력과 부재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 구할 수 있을 때는 정정이고요. 구할 수 없을 때는 부정정이에요. 부정정. 자, 다시요. 힘의 평형 조건만으로 구조물의 모든 발력과 부재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정정이고요. 힘의 평형 조건만으로 구조물의 모든 발력과 부재 응력을 구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부정정이에요. 자, 그러면 불안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와 변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각형 구조물이 있어요. 사각형 구조물이 어디에 얹혀져 있냐면 힌지 지점에, 그 다음에 이동 지점에. 이동 지점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동그랗게. 자,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외력이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외력이 작용했더니 이렇게 형태가 바뀐 거죠. 이때는 뭐냐면 불안정인데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적 불안정이에요. 내적 불안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안 되고 여기 이동 지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위치가 변했죠. 위치가 변하게 되면 외적 불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물 자체는 이 그림만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불안정 조건이 되겠죠? 자, 그 형태만 변했기 때문에 그 내적 불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 지점까지 이렇게 밀려갔다고 하면, 자, 이렇게까지 밀려갔다고 하면 무슨 불안정이죠? 외적 불안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안정과 불안정이 되시겠죠? 반대로 위치도 변하지 않고 형태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외력이 작용했는데 그때는 내적 안정과 외적 안정이 되겠죠. 자, 이 구조물 같은 경우도 지금 같아요. 세 번째 구조물 똑같은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자, 근데 똑같은 힌지 지점과 롤러 지점이 얹혀져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요거 하나 달라요. 여기 이렇게 경사제를 딱 집어넣었어요. 경사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구조물을 뭘로 바꿨죠? 구조물을 트러스 구조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트러스 구조물로 바꿨더니 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도 이 구조물은 그대로 그 자리, 그 위치를 그대로 형태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구조물이 정정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정정 구조물. 그럼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정정 구조물. 힘의 평형 조건만으로 구조물의 모든 발력과 부재의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 자, 이 그림만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해되실 텐데 제가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자, 이 경사제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이제 용접을 하나 하게 되면은 무슨 되냐면 부정정 구조물이 되고요. 그래서 이 구조물 자체는 견고한 구조물이죠. 이 구조물 견고한 구조물이 되죠. 견고한. 근데 이 구조물 어떻게 되나요? 용접까지 해버릴 때 매우 견고한 구조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좀 했죠. 평형 조건만으로 모든 발력 부재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정정이라고 그랬죠. 이 그림은 얘는 구할 수가 있어요. 모든 발력과 부재 응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매우 견고해서 여기저기 용접까지 다 해놔가지고 발력이 몇 개인지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무슨 구조물이냐면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이 축방 단면에 균일한 인장 응력을 받고 있다. 자, 인장 응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인장 응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 인장 응력이 얼마냐면 300kg 정도 되고요. 최적 변형률은 얼마인가? 최적 변형률, 변형률은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나타내는데, 최적 변형률은 입실론 중에서도 종변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실론 V를 많이 표시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근거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조건이 뭐냐면, 포화성비는 0.4, 뉴라고 하죠. 탄성 개수는 2.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다행히. 그러면, 인장 응력이, 정말 색깔을 좀 흰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응력, 시그마가 300. 그 다음에 포화성비가 0.4, 탄성 개수가 2.1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그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잠깐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 응력 변형률 선도를 그릴 건데, 자, 여기가 응력이고요. 여기가 변형률이거든요. 응력 변형률 선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그 항복점이라 그러고, 이 부분이 이제 이제 극한 강도, 이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이제 파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 그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기에는 요 점에는 비례 한도라는 게 있고 탄성 한도라는 게 있는데, 요 지점에서 우리가 변형률을, 탄성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탄성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렇게 수선을 내려갔더니, 여기가 그럼 입실론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실론. 특정한 입실론 부분이라고 할게요. 0이라고 할까요? 야, 이쪽으로 해. 야, 시그마. 제로죠. 자,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를 나타내보게 되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로. 이 부분이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뭐냐면, 자, 탄성 개수예요. 탄성 개수. 탄성 개수 중에서도 특별하게 뭐라 그러냐면, 종탄성 개수. 또는 영개수라고 그래요. 영의 영개수. 자, 요거예요. 이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지금 묻는 거는 종이 아니라 뭘 묻고 있냐면 최적 변형률을 묻고 있죠. 최적 변형률. 이 최적 변형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이 전개되냐면, 자,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 변형률은 빨간색이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흰색으로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실론 V는 자, 최적이니까 X축 변형도 있을 거고 Y축 변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Z축 변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포화성비 개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렇게 됐었죠. 탄성 개수는 변형률 분의 시그마. 그렇게 되면 탄성 개수, 변형률은 어떻게 되죠? 2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 근데 Y축 변형률과 Z축 변형률은 여기다가 포화성비만 곱해주면 돼요. 요렇게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걸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 이건 지우고요. 이걸 정리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뉴가 되겠죠. 얘는 포화성비 0.4예요. 0.4고, 여기는 탄성계수 2.1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라고 그랬죠? 300kg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0.0028 얼마가 나오거든요. 여기 답이 그래서 뭐냐면 이쪽의 답은 0.0029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기 눌러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의 폭이 15cm, 높이가 h인 직사각형 단면에서 단면 개수가 1000제곱센티미터일 때 높이 h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사각형의 일단 형태를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겠죠? 이런 형태인데 중립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중립축이.
근데 단면의 폭이 15예요. 단면의 폭이 15. 근데 이 높이를 모르는 거죠.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높이가 h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립축 x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0점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단면 2차 모먼트를 먼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단면 2차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단면 개수에서 왜 제가 단면 2차 모먼트를 구해야 되냐고 하냐면, 자, 중요한 건 요 단면 개수요. 이 단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요 단면 2차 모먼트를 y축에서 가장 먼 거리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요 i를 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x축에 대한 거.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 잠깐 요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익으라고. 눈에 익으면 답도 금방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중립축이라고 했는데, 이 높이가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h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h가 되고, 요거를 만약에 단면 2차 모먼트를 이제 x축에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런 식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h, 그다음에 2분의 h 여기. 자, 요 거리에서 이제 뭐냐면 y제곱에 dx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구하려고 하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요 부분의 단면을 취하게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dy라고 할 수 있어요. dy.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얘가 제가 요거 잘못 그랬죠? 잘못 썼죠? 요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잘못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h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y자승의 b dy 요게 되는데, b는 여기서 이제 15니까 요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폭. 요 b요. 여기 b가 되거든요. 자, 요걸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b를 앞으로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되면 3분의 뭐가 되죠? 3분의 y 3승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h. 요거를 정리를 만약에 해보시게 되면 12분의 bh 3승이 나와요. 요거는 몇 번만 해보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패턴이 돼가지고, 반대쪽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요, 요렇게 중립축을 반대로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은요, 반대축을 그린다고 어떻게 생기냐면 12분의 b3의 h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x축을 강축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12분의 bh 3승. 그러면 12분의 bh 3승이기 때문에 여기다 답을 이제 쓰게 되면 여기 12분의 자, 이걸 이렇게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12분의 bh 3승이 되겠죠. y의 먼 거리는 2분의 h니까 반대로 h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면 6분의 bh 제곱이 나와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있으니까 넣어버리기만 하면 되겠죠. 6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단면 개수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1000이라 그랬죠. 100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단면의 폭이 얼마요? 15. 그 다음에 높이가 h제곱이었기 때문에 6000에, 그 다음에 15에 h제곱이었기 때문에 6000을 자 15로 나누시고 h제곱을 하게 되면 뭐냐면 h는 답이 얼마가 되냐면 20이 될 거예요. 여기 답은 20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단면 2차 모먼트는 제가 용어 정리를 다음번에 한번 하게 되면 단면 2차 모먼트, 단면 1차 모먼트, 단면 개수, 회전 반지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하면서 이런 용어까지 정리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눈에 익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쉽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에서 높이가 지표면에서 높이가 10cm인 단독 지지주에 26kg의 수평 분포 과정이 작용하는 경우 지면과의 경계점 모먼트를 이제 구하는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그림을 한번 여기서 한번 제가 해설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에서 높이가 10m인 단독 지지주에 이렇게 26kg 포스 단위 미터당이에요. 수평 분포 과정이 작용하는 경우 지면과의 경계점 모멘트를 묻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을 시간이 없어서 떠왔는데요.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제가 캔틸레버 외팔보 형태로 이제 있는 그림을 하나 떠왔고요. 제가 그림을 따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이 지면의 높이가 10m인 거예요. 단독 지지주에 이렇게 수평 분포 과정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등 분포 과정이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얼마냐면 26kg per m의 수평 분포 하중이 걸리는데, 이 수평 분포 하중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수평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집중 하중으로. 이때 집중 하중을 바꿔 줄 때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지금 힌트가 있는데 메타당 26kg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게 되면 26 곱하기 10을 해주게 되면 얼마죠? 260kg의 힘이 어디 작용이냐? 이 중심에 작용을 해요. 이 5m인. 여기에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큰 힘이. 얼마의 힘이? 260kg의 힘이 여기 중간 지점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도 2m인 캔틸레버에 16kg의 힘이 작용했을 때 집중하중은 32kg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32kg로. 이렇게 문제를 하면 되게 쉽거든요. 자, 그러면 경계점 모멘트는 얼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죠.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면의 경계점 이제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260이라고 그랬죠. 260kg 포스가 작용을 하는데, 이제 이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바뀌었잖아요. 5m로. 5m로 바뀌었죠. 전체적인 높이는 아까 10m였는데 수평 분포 하중이 집중 하중으로 바뀌면서 260kg로 바뀌고 높이는 5m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왔냐면 1300kg 포스 미터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수평 분포 하중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집중 하중으로 바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평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이 지면에 작용하는 힘이 이쪽으로 이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경계점이 모멘트라는 건 돌리는 힘이에요. 돌리는 힘. 이 돌리는 힘이 얼마인 걸 물어볼 때는 분명히 수평 분포 하중이 나오면 집중 하중으로 바꾸고, 이때 집중 하중은 보나 전주의 중앙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철주에서 복경사제인 경우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도는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들이요. 전부 다 조합철주예요. 조합철주. 어떻게 생겼냐면, 이 조합철주의 주제하고 이제 부제, 경사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얘네가 주제가 되고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얘네들이 경사제가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제가 경사제로 쓰였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쓰여요. 제가 요거 위에서 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할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앵글이 이렇게 있어요. 앵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요것들이 이제 경사제로 지금 위쪽에 옆에 이제 위에서 보니까 이게 경사가 표시가 안 되는데, 앵글과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평강을 가지고 이렇게 경사제를 취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립철주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때 이 경사제를 단경사제를 쓸 수가 있고 복경사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수평면에 대한 경사 각도를 보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답이 있겠죠. 복경사제일 때 얼마, 단경사제일 때 얼마.
이때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도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요거는 지금 어떤 경사제냐면 한 장짜리 단경사제예요. 단경사제. 복경사제는 사실 보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단경사제거든요. 이 단경사제의 각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단경사제. 이 단경사제의 각도는 30도예요. 그럼 복경사제 각도는 얼마냐면 복경사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45도 정도예요. 45도. 자, 단경사제는 그 기계적 강도 자체가 경사제 자체가 한 장을 쓰기 때문에 각도를 작게 해서 차츰차츰 쌓아 올라가는 거고요. 복경사제는 두 개를 겹쳐서 가기 때문에 각도를 좀 크게 해서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5도. 이 그림들이 전부 다 조합철주고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경사제는 단경사제고요. 복경사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복경사제 같은 경우에는 45도의 각도로 이보다 각도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45도의 각도로 올라가요. 그때는 이제 복경사제 두 장으로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의 치부 각도가 30도이고 전선의 최대 장력이 1000kN 포스일 때 전선이 받는 최대 장력은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건데요. 지난 문제 해설에서 지선의 종류가 5개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단, 자, 두 번째 2단, 그다음에 세 번째 V형, 네 번째 수평, 그렇죠? 다섯 번째 뭐가 있었냐면 궁형이 있어요. 근데 전기철도기사나 전기철도 산업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단지선이 가장 많이 나오죠. 지금 필기에서는. 근데 2단 같은 경우에는 필타평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려봤는데 지선의 치부 각도가 30도라고 그랬어요. 지선의 치부 각도는 전주와 지선이 간 경사 각도를 말하죠. 여기가 30도일 때라고 묻는 거예요. 원래 표준 각도는 얼마죠? 표준 각도는 45도예요. 표준 각도 45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답이 어떻게 나오라고요? 답이 그냥 이제 정수로 나오라고. 이걸 이제 30도로 줘버린 거겠죠. 여기를 30도로.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힘이 이렇게 가선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얼마의 힘이? 1000 정도의 힘이. 그때 요 힘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요 받는 힘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벡터를 힘을 작용선상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보게 되면 자, 이 힘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요 방향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 힘만 구하게 되면은 자, 요 힘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TS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스테이니까 지선의 힘이니까 자, 사인 30도는 얼마죠? 사인 30도 이렇게 되면 TS분의 가선 장력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 식을 전개를 반듯게 해보면 자, 사인 30도분의 가선 장력이 되겠죠. 가선 장력이 얼마로 했지? 1000이죠. 1000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인가요? 그렇게 되면 답이 얼마죠? 2000이 되겠죠. 2000kg의 힘이 여기에 지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근데 지선에 이게 만약 이 지선이 그냥 아연도 광선 우리가 말 ST라고 그러거든요. ST 90이거나 135거나 55거나 할 때는 이때 안전율이 2.5잖아요. 그럼 2.5를 실제로 곱해준 값이 되면 2000에 2.5를 곱하면 한 5000 정도가 되죠. 5000kg 포스의 기계적 강도를 갖는 지선을 설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값은 이 지선이 받는 힘인 것 뿐이에요. 이 지선이 받는 힘. 근데 2000만 그대로 했다가는 이 힘하고 거의 같은 힘인데 충분히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율 2.5를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선을 설치를 할 때는 5000kg 정도. 여기 구한 값의 2.5배를 설정을 해야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답에
이 문제 답은 그래서 1번 2000kg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가스 E와 변형률 입실론과의 관계는 했는데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 이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제가 요거 그림 아이고 두 장을 띄웠네요. 이건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그린 그림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가 뭐라 그랬죠? 변형률 입실론, 여기가 응력 시그마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여기다 그럼 입실론이라고 했고 여기를 시그마 제로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탄산가스 E는 얼마나 그랬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로. 그렇죠? 그러면 E와 입실론의 관계는 뭐가 되죠?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자주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축에 Y축의 응력, 그 다음에 X축의 변형률을 그리고, 자, 응력 변형률 선 들어가는 건데, 이건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 번 그려보시면 이 그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한도를 있고 탄성한도 그리고 상하복점 그려가지고 쭉 직선으로 가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다가 상하복점, 하하복점 가다가 이런 식으로 어렵지는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형률도 구할 수 있고 인장능력도 구할 수 있고 탄성계수도 구할 수 있고 이 그림에서 나타낸 거는 종탄성계수, 그 영계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굉장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요거도 습관적으로 많이 좀 그려보시기를 제가 좀 권하거든요. 자, 오늘은 요까지만 14번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힘에 대하여 오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모멘트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패너를 가지고 볼트를 돌리거나 너트를 이제 풀 때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죠. 자, 여기 볼트에 원점이 있다고 하면 볼점이 원점에 여기다가 스패너를 이렇게 끼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여기 당기게 되면 자, 볼트가 풀리거나 지금 이 방향은 조이는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니까 잠그고 있어요. 이때 돌리는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그러기도 하고 모먼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미는 좀 다른데 자, 여기서는 토크하고 모먼트를 똑같이 취급을 하셔도 우리 전기하는 입장에서 기계 이런 용어들을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토크와 모멘트는 그냥 비슷한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하고 이 힘의 중심점에서 요 거리가 무슨 거리냐면 수직한 거리예요. 각도를 갖는 게 아니라 수직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먼트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모먼트는 벡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먼트 벡터고 얘도 요 위치 A인데 여기 제가 R로 그릴까요? 요것도 벡터거든요. 요거를 벡터 외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요 힘, 위치 벡터와 그 다음에 힘의 벡터를 이제 곱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무조건 R, F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자,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 문제는 이 지점에 대한 이 5톤이 얼마큼 작용을 하는지, 5톤이 이 원점에 대해서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지를 보는 건데 다시 그림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5톤의 힘이 있는데 이게 5점이죠. 근데 지금 모먼트는 이쪽 방향으로는 작용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나라는 힘이지 수직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나라는 힘이잖아요. 얘가 봤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 옮겨주셔도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30도라 그랬죠. 30도 같은 경우에 이쪽의 힘의 방향은 뭐 얼마냐면, 자, 수직 방향의 힘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톤 곱하기 사인 30도죠. 그럼 5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인가요? 2.5죠. 그러면 자, 여기 힘 자체 2.5톤이에요. 힘 자체 2.5톤이고 2.5톤이 여기 2.5톤 이렇게 작용을 할 건데 2.5톤이 이 거리에 대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모먼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10cm 곱하기 2.5 그래서 25톤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수직한 힘에 대해서만. 자, 이 수평 성분에 대해서 모먼트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수직 성분에 대해서 모먼트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게 답은 얼마가 되냐면 14번의 답은요. 제가 얼마를 했죠? 25톤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4번 문제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15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